안녕하세요. 닐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부터는 자바를 이용해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. 근데 객체지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어렵게 다가서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. 좀 많이 모호하죠. 이제 시작을 좀 달리 해보려고 해요. 일단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해 보면, 그것을 잘 정리한 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가,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컨셉은 실생의 일들을 객체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, 굉장히 머리가 멍해요.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객체지향을 처음 들었을 때 좋은 건 알겠는데, 근데 그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. 그리고 객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 또는 무지 어려웠을 일들을 쉽게 처리한다. 근데 그것도 굉장히 모호한 거야. 좋긴 알겠는데, 일단 좋다는 것 같은데,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객체는 당신이 모델링하고자 하는 일, 기능, 혹은 행동,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코드와 그와 연관된 데이터로 구성된다. 왜? 어떻게?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그 내용을 알면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요. 근데 얘기를 풀어서 말하는 분들은 다 약간 모호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다 이제 포기하고요.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 C++로 코딩을 하라고 하는데, 저는 과감하게 C++를 못하겠다. 그러니까 C++를 못하는 건 아닌데 클래스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 무엇을 클래스로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다. 메서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무엇을 메서드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저는 C 언어로 했는데요. C 언어로 하다 보니까 객체 지향이 되더라고요. C 언어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지 않는 언어인데 그런데도 되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실생의 일들을 이제 객체를 사용해서 모델링한다.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아는 사람은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알게 되고요. 모르는 사람은 이 얘기가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이 모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과거로 좀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우리가 뭐 객체 지향이다.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. 뭐 자동차, 엘리베이터, 뭐 자전거, 이게 객체라고 하고, 이 객체가 갖고 있는 뭐 속성이라고 하면은 뭐다 뭐다 이렇게 했었는데, 제가 책을 객체 지향을 공부한다고 학교 다닐 때 아마 10권을 읽었던 것 같아요.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은 다 이런 식이죠. 어쨌든 객체라고 하는 녀석은 구성된다라고 하는 건데, 뭐 변수와 함수와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왜? 어떻게? 이런 내용을 보면 잘 답답한 게, 이렇게 구성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아무렇게나 구성하면 되는 건지, 뭘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.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은 다 그래요. 무조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절차입니다. 절차고, 그 절차란 녀석을 가지고 프로그램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절차만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게 되면 그것이 볼륨감이 커지게 되고 절차가 길어지게 되면 그 코드를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잘라서 만든 녀석을 함수로 쭉 잘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.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,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쁘게 써머리해서, 자, 이런 게 객체지향이다 라고 하는 유학본을 내오게 되면 그 유학본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왜 그런 게 나오게 됐는지, 그리고 어떤 가이드로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하는지, 그런 것들의 내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옛날엔 답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냥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읊조리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, 그 정리된 것이 왜 그렇게 정리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, 직접 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코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객체지향이 되어 있는 제 상태를 발견하면서 너무 열받았습니다. 너무 시간이 아까웠거든요. 그 별것도 아닌 거를 그렇게 어렵게 실세계의 내용을 어떻게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없이 그 실세계의 내용을 그냥 포장한다는 말만 하니까 답답했었던 그 시절이 막 떠올랐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. 저는 뭐 어떤 책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제 경험에서 얻은 객체지향 얘기입니다. 객체지향 하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캡슐화예요.
그렇다면 캡슐안은 뭐고 왜 캡슐이라는 녀석이 객체 지향에서 가장 초석이 되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프로그램은 이런 절차를 갖게 돼 있죠.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분기하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점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언어마다 조금 그 점프하는 것에 대한 능력은 좀 다르긴 한데, 자, 이런 것들을 잘라서 만드는 게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었어요. 만약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수업을 아직 안 들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을 좀 먼저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잘라서 만들게 되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흐름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게 쪼개진 그런 구성품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지게 되죠. 볼륨감이 큰 녀석을 만약에 잘랐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개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? 굉장히 많아지겠죠?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가질 텐데 이 많은 함수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집에 책이 몇 권인지 모르겠는데 책이 많으면 책을 종류별로 또는 어떤 관련된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수납을 하잖아요. 그죠? 그냥 관련도 없는 것들을 일렬로 쭉 수납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수납할 것이냐? 일단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든 성적관리 프로그램, 그 구조적인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함수가 지금 하나의 파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하나의 파일에 1200개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? 다른 파일 통통 비어 있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할 거냐? 자, 보니까 뭐 거의 패턴이 있다. 그래서 인풋들이 많은 거죠. 뭐 소트도 많고 그러면 이 기능에 따라서 관련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런 방식으로 함수들을 관리할 거냐? 아니면 데이터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함수를 묶어서 관리할 거냐?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어떤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? 여기는 기능으로 묶어준 거, 여기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묶어놓은 거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기준으로 묶어줘야 됩니다.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알아야 될 텐데요. 그 이유는 함수라는 녀석은 데이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돼 있죠.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녀석이 좀 바뀌었어요.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구조화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그잼이라는 데이터, 그 외에 뭐 스튜던트라는 데이터, 뭐 주문, 또 결제 이런 데이터가 등장을 했어요.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들은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. 함수의 독립성이 깨져버려요. 무슨 소리냐면은 함수는 아무런 코드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 돌아가던 함수가 갑자기 함수가 아닌 외부에서 수정한 그러한 코드 때문에 함수가 갑자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. 함수는 독립된 녀석입니다. 그 함수가 아무런 수정도 안 했는데 외부의 수정이 함수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.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라는 것까지 써서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 변수들은 다 지역화 시켰는데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. 자, 볼까요?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마련됐어요. 일립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x, y, w, width, height 이렇게 너비 높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과 위치라고 하는 것, 그 다음에 일립스의 색상, 이제 타원인데요. 그 타원을 그리는 로직이 있는 거예요. 딴데 그 드로우라는 함수가 있는데 일립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녀석이에요. 어쨌든 그 녀석이 이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함수 보세요.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 얘가 로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. 지역 변수를 이용해서. 그럼 얘는 절대 외부에 있는 변수 쓴 적도 없어요.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 같은 걸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얘는 지역 내에 있는 자원만 이용해서 코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. 구조화된 데이터를 쓰게 되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. 보시면 저기 x라는 변수의 이름을 바꿨다고 합시다. 그러면은 여기서 오류가 날까 안 날까요? 나죠.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x라는 변수가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. 이 함수 내에서는 절대로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를 손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구조화된 녀석의 속성의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? 자, 해결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, 절대 변수명을 바꾸지 않는다. 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아니죠. 아니면은 얘가 바꾸는 작업을 하되 그 책임지고 얘가 바꾸면 모든 코드를 다 뒤져서 이 바꾼 걸 책임진다. 어떻습니까?
바꾸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까? 아니면 이걸 바꿨을 때 이 사람이 책임지고 전 코드를 다 뒤져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을 찾아서 다 수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둘 다 그렇게 좋진 않죠. 자,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요.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문제고,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바꿨을 때 이걸 고쳐야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바꿨을 때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가 막막하잖아요. 이런 상태에서 이걸 고친다는 게 어디 감당이 되겠습니까?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. 어떤 방법이냐면, 이걸 고쳤을 경우에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런 함수들이 오류가 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막을 수 없죠. 그렇다고 고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. 방법은 이걸 고쳤을 때 그 오류가 나는 함수들을 한 곳에 모아 놓는 거예요. 어떻게 모으냐면, 이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위치에다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함수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, 자, 아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, 저희 고쳤습니다. 그럼 고쳤으면은 오류가 나겠죠? 그 함수는 어디 있어요? 예, 다 여기 있죠. 그러니까 이걸 고쳤을 때 에러가 나는 함수들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한정되잖아요. 그러니까 수정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죠. 그전에는 어디서 오류가 날지 모르는 그 막막함에서 이젠 분명하게 이걸 고치면 오류는 여기에만 발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작업으로 함수들을 모아놓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녀석을 한 곳에 모아둠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점점 유지보수가 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데, 그런 녀석을 이제 흩어놓으면 안 되겠죠. 이제는 만약에 이걸 쓰는 녀석이 있다면 걔네들은 다 여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, 데이터 구조를 사관함수를 모아놨다고 해서 데이터와 함수가 같이 모여서 한 덩어리 이루는, 이거 우리가 캡슐이라고 합니다. 캡슐. 캡슐이라는 녀석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덕목은 뭐예요? 그렇죠. 데이터 구조의 변화가 이 안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죠. 오류가 외부에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캡슐의 덕목이자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가 일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.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어느새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다 모이고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? 그럼 결국은 다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캡슐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적관리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캡슐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캡슐로 한번 만들어 보고, 그렇게 만들어준 캡슐이 문제가 발생합니다. 바로 캡슐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, 그렇다면 캡슐이 깨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고, 또 캡슐을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는 있는지 이제 그걸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